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했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쌍특검 추진도 뇌관으로 떠올랐는데요. 여러 가지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김장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결국 사퇴했고요. 그럼으로써 탄핵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여야의 설왕설래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국민의힘의 입장부터 살펴볼까요? 사퇴하고 이제 탄핵 문제인데요. 사퇴를 하면 그래도 이제 한두 달 이내에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할 수가 있는데 민주당이 이제 탄핵하려고 그랬잖아요. 탄핵하려고 했던 건 뭡니까? 최소한 5, 6개월 탄핵 심판이 결정 나기까지 방송통신위원장을 비워두겠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도 1년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내년 4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기도입니다. 그건 뭐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이제 사퇴해서 위원장의 이제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게 지금 이동관 위원장이 추진했던 게 공영방송 정상화예요. 왜 공영방송 정상화가 나오냐면 공영방송 중에도 이제 특히 이제 MBC가 문제가 되는데 MBC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민주노총 지부가 되면서 민주당의 홍보실 같은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보면 광우병 사태 때 그랬고 MBC 박성재 사장 체제 하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나온 보도 그리고 2020년 총선 직전에도 검찰하고 언론하고 짜고 뭐를 했다고 하는 잘못된 보도를 내요. 가짜뉴스를 계속 양산해내요. 공영방송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MBC가 민주노총의 지부가 되면서 생긴 문제가 자기들의 밥그릇만 챙겨요. 젊은 세대는 거의 다 비정규직으로 들어가고 있고 지금 뭐 무보직 상태에서 뭐 1억 이상 받는 사람들이 3분의 1이다 할 정도예요. 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추진해야 되는 데가 방송통신위원회예요. MBC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최소한 내년 4월까지는 가짜뉴스를 양산해내는 MBC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방송통신위원장의 공백 사태를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사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탄핵안이 처리가 되면 반년 정도 공백 사태가 빚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사퇴를 통해서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그 큰 뜻을 실천하기 위해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방통위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결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글쎄요, 방통위는 5인제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동관 위원장이 사퇴를 하셨지만 사퇴하시기 직전까지도 이동관 위원장과 그리고 한 명의 위원, 그러니까 2명이서 모든 그런 중대한 결정들을 의결해 오던 과정이었던 것 국민들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방통위였고요. 5인 합의제 기구를 2명이서 의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방통위법 위반이다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사실 방통위의 업무는 민주당이 탄핵을 했기 때문에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5인의 합의제 기구를 대통령께서 구성을 하신다면 방통위가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탄핵을 했기 때문에 업무 마비가 될 우려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이미 기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대통령께서 야당 몫의 추첨 2인을 더 임명하시고 또 여당 몫으로 1명을 더 임명하셔서 5인 체제를 만들어 놓으셨더라면 이동관 위원장이 만약에 탄핵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되더라도 나머지 위원들로 방통위의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이라도 이제 방통위의 구성을 제대로 해주시는 것 그게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방통위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좀 짚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2인 체제로 갔는가 핵심이 최민희 의원 아닙니까? 최민희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그것도 가짜뉴스 유포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라는 건 뭐냐면 야당과 여당에서 추천을 하지만 그래도 좀 합의하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논의를 하는 분들로 구성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민주당 추천 인사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관련해서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이래 평가하면 그렇지만 좀 극단적인 편향성 그리고 언론의 정상화 핵심이 가짜뉴스 척결인데 가짜뉴스로 유죄를 받은 분이 부적절하다라는 거에 대한 논의였어요. 그럼 그것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빌미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를 무력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 이건 민주당이 주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사퇴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뭐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드는데요. 다만 뭐 개인의 위원회 뭐 임명의 어떤 자격 여부를 그런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전혀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5인 체제를 2인 체제로 계속해서 중대한 의사를 결정해 오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반박할 수 없는 그 사실이었던 점이 분명하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방통위 운영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뭐 위원장이 되었던 위원들이 되었던 제대로 된 인사들을 보내주셔야 방통위가 제대로 구성이 되고 또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는 기구가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로 조금은 일단락된 모습인데요. 여야의 대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안을 둘러싸고도 계속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단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됐거든요. 탄핵을 왜 하는지 저는 그 민주당이 지금 이 검사 탄핵의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당대표가 되고 나서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검사 탄핵도 마찬가지고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본인의 범죄 혐의를 밝혀야 되는 국가기구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좀 별개로 하더라도 아니 중대한 범죄 피의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 최측근이라는 김용이 실형이 나왔어요. 실형 5년이 나왔습니다. 근데 김용이 누구 선거 운동을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김용이 어디서 돈을 받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인허가를 해준 대장동 사건에서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지금 김용이라는 사람이 실형이 나왔으면 이재명 대표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이 정상적인 정당으로 국가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의심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쎄 이게 더군다나 뭐 법적 구성 조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분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법원 판결을 받아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뭐 검사 전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협박이나 무력화 이 시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존의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볼 수 없는 행태예요. 그러니까 뭐 찬반이 있고 논쟁을 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검사를 탄핵할 수 있다는 숫자를 가지고 국가를 무력화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좀 심하게 얘기하면 범죄 피의자가 국가를 무력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탄핵안을 보면 지금 이정석 검사와 손준성 검사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돼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정석 차장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정석 차장검사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비위 의혹으로 이미 검찰 내부 조직에서 인사 조치까지 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팀에서 이제 손을 떼고 인사 조치를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수사 때문에 이분을 탄핵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정치적 공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손충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지금 현재 재판 중이고요. 얼마 전에 5년형의 중환형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선고가 있어 봐야 실제 형이 어떻게 될지는 알려질 수 있겠지만 일단 5년형을 구형받았다는 것 자체는 수사를 했던 공수처에서 굉장히 중한 비위 혐의가 있다라고 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사실상 영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그리고 검찰 조직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막중한 견제를 받아야 될 텐데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과연 검사들이 제대로 된 견제를 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검사들이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징계를 받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를 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탄핵소추권을 당연히 행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손준성 검사라든지 이정석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검찰 조직 내부에서 자정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고 특히 내부적으로 비위 혐의가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얼마나 검찰 조직 내에서 스스로 감찰하고 스스로 아프게 징계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저는 먼저 반성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검찰 내부의 자정 능력이 좀 결여됐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반박하시겠습니까? 자정 능력이 결여됐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거를 탄핵으로 푸는 나라는 없죠. 더군다나 수사가 진행 중인 개인 비위 사건입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뭐 검찰 중에 비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다 탄핵하겠다고 전수조사했으면 모르겠지만
자기를 수사하고 있는 사람의 비혐의를 잡아서 근데 원래 탄핵 사유도 비혐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검찰 이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수사 결과를 보고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정치적으로 탄핵으로 몰고 가는 거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기 때문에 탄핵하는 거다. 뭐 그거에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 네, 참 지금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쌍특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좀 진전되는 겁니까? 사실 원내에서는 지금 많은 논의가 있는 거 분명하고요. 지금 현재 쌍특검, 그러니까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안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련된 의혹에 관련해서 특검, 그러니까 이른바 두 가지 특검이라고 해서 쌍특검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것이고 지금 시간만 지나게 된다면 본회의 통과는 저는 사실상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 일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는 것이고 네. 일정이 당겨지면 당겨졌지 늦어지거나 이게 상정이 되지 않거나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말 국회 전국이 더욱 싸늘해질 것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이르면 8일에 본회의 처리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예상하시나요?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이고요. 또 좀 당 내부에서는 11월에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또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르면 8일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뭐 그게 아니더라도 12월 내에는 반드시 통과한다는 것이 지금 원내 지도부의 또 기조라고 읽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총 과정을 거쳐서 본회의 언제 올릴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또 신속하게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말은 즉 철회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 같거든요. 국민의힘 입장 어떻습니까? 뭐 다른 거는 차치하더라도 대장동 50억 클럽. 이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어쨌든 자기의 범죄 혐의를 최대한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거 말고 다른 게 없는데 그래 검사도 탄핵하고 대장동 50억 클럽은 대장동 주범들하고 비슷한 수준의 공범들이에요. 이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특검이라는 거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계속 이미 기소된, 이미 구형된 범죄 피의자들하고 계속 공모하면서 회유하려고 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지금 야당이 주도하는 특별감사를 통해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범죄 피의자가 검사를 임명한다? 그게 공범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엄청 시간을 끌고 있고 계속 회유하고 그나마 김용 하나에 대해서 5년 실형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수사예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할 때 제대로 하라고 특검을 하는 거지 범죄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특검을 하는. 그래서 제가 민주당의 정상화를 얘기하는 거 이거에 또 18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을 해요. 이거는 제가 볼 땐 이건 정말 해외 토픽감인 뉴스들입니다. 범죄 피의자인 야당 대표가 자신의 수사를 180석이란 다수석을 통해서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를 임명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아주 정상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는 상황인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할까요, 본회의에? 사실 저는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 일단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원칙주의자시고 특히 여야 간에 그 일정을 협의해 갖고 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탄핵안이 이제 올라가게 될 때도 일전에 그 본회의 일정이 다 이미 여야 간에 합의가 돼 있던 일정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되었던 것이고 특히 이 쌍특검 논의도 갑자기 어제 오늘 올라온 안건이 아닙니다. 이미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지난 봄에 다 절차를 밟아오고 이 절차대로 시간에 따라 순서대로 잘 진행이 돼갖고 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으로서는 또 여야 간에 물론 먼저 일정 합의가 있어야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시고 상정을 해주실 그런 일정 열어주실 거라고 민주당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 상정해버리면 이제 막을 수 없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뭐 지금 마치 이제 절차대로 왔다 그러니까 합의하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데 절차대로 온 게 민주당이 180석 의석을 가지고 계속 일방적으로 절차를 밟아온 겁니다. 뭐 그거에 대한 오해만 없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얘기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일단 거부권을 행사를 했거든요.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3번 행사했다 이러니까 되게 거부를 많이 하는 대통령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법안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행사하면 이제 그 숫자만 카운트를 해요. 그러면 협치를 거부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의 그래서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민생 법안이거나 정말 여야 다수가 동의하는 법안이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노란봉투법,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정하지 않은 겁니다. 노란봉투법이 뭐냐? 좋게 얘기하면 민주노총이 불법적인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압니다. 민주노총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불법 파업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 근데 불법 파업을 했어도 이거에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무소불위한 민주노총을 그대로 둘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같은 노동자라 하지만 다른 더 약한 입장에 있는 노동자나 자영업자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돌아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차마 양심이 있어서 상정하지 않은 겁니다. 민주노총과 같은 편을 가더라도. 근데 자기 정부 때도 안 했던 거를, 그때도 절대 의석을 가지고도 안 했던 거를 지금 민주노총하고 무슨 의도인지 내지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부각시키겠다고 하는 의도인지 그걸 들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자기의 권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이 법안들에 대한 비약을 좀 문제 삼아 주셨는데요. 사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오늘 여기서 이제 법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뭐 끝도 없을 테니까요. 이 부분은 뭐 변론을 하더라도 당연히 의견이 다르더라도 국회에서 이미 통과가 돼갖고 온 법안들입니다. 사실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이렇게까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저는 일반 상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주어져 있는 이유는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한 법이 반헌법적이거나 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일 경우, 그것이 명확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의 거부권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3번째인데 양국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의 방송 3법까지인데요. 이 법들이 과연 반헌법적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건지 저는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요. 이제 남은 것은 쌍특검법입니다. 이 법안이 이제 12월 안에 예정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대통령이 그럼 또 거부하실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쌍특검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대통령께서 거부하신다라고 한다면 일전에 했던 뭐 노란봉투법이나 방송 3법의 거부권을 행사하신 것과는 차원이 다른 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네. 대통령실의 개각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석 전원 교체하면서 용산 2기 출범 시작한 대통령실이 이제 다음 주에 또 중폭의 개각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개각 어떤 부분에 방점이 찍혔다고 보면 됩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저번에 이제 강서구청장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엑스포 유치 실패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반성과 절절한 사과를 말씀하셨어요. 물론 뭐 그간 이제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이제 발견이 됐을 거고 하다 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실 개각이 준비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제도 좀 이렇게 바꾸고 그 전에 이제 정책실이 없었던 정책실장을 새로 임명을 하고 그러면서 대국민 소통이나 내지는 뭐 지금 어쨌든 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바꿔주는 그리고 이제 그간 대통령이 일하면서 이런 분들이 같이 일하면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분들로 하나는 이제 능력이고 하나는 국민들의 여론을 좀 더 겸허하게 수용하고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와 인물들로 바꿔나가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예. 경질성 인사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지금 일단 뭐 언론에서 나오는 것만 봐도 이제 외교부 장관이 뭐 혼자 책임을 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정부 부처에서 이제 가장 책임 있는 부서고 그래서 박진 장관이 원래 위임될 거다 하다 이제 경질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많이 나오는 게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 아닙니까? 이분이 맡은 업무가 어쨌든 엑스포 유치를 총괄하는 업무였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경질설이 나오는데 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뭐 용산에서도 교체할 용의가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수준에서 이뤄질까요?
사실 부산 엑스포 실패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께서 실망하신 부분이 엑스포를 유치하지 못했기 때문 그 자체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치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직전까지도 정부의 판단이 박빙의 승부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보 부족이라든지 판세 분석에서 실패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실망을 하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 어떤 보고가 실제로 올라갔고 대통령께서 실제 어떤 판단을 했는지 그 보고 라인들과 그 판단을 했던 그 판단 라인들에 대해서는 경질성 인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저는 여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직접 나와서 엑스포 그 실패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상황인데 저는 좀 놀라운 것이 정부 내에 어떤 책임 있는 인사들이 사의 표명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지점입니다. 대통령이 사죄를 했는데 그 밑에 있는 뭐 내각의 구성원들이나 또는 엑스포와 관련된 어떤 책임 있는 인사들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거나 책임지는 인사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굉장히 또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뭐 사의를 표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인사 조치로서라도 경질의 인사를 보여줘야만 국민들께도 또 제대로 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통령이 했던 그런 사과의 메시지가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경질성 인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이 짚어주신 부분은 다음 주 초쯤에 가닥이 좀 잡힐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얘기가 나오는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인사 아니겠습니까? 어떤 쪽으로 좀 단행이 될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여의도에서 여러 예측들은 일단 12월에 뭐 이제 그 내각에 계신 분들이 이제 출마를 위해서 이제 나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개각이 있을 것인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12월 말쯤에 원포인트로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만 교체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거다라는 예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동훈 장관만큼 지금 총선 출마가 거의 확실한 분이 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말씀하시는 메시지라든지 뭐 행보 하나하나가 내년 출마는 거의 뭐 확실히 굳힌 상황에서 나오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일수록 빨리 출마를 선언하시고 정치인으로서의 메시지를 제대로 내주시는 게 또 국민들 헷갈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도 있는 만큼 또 언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테니까요. 저는 뭐 연말에 원포인트 개각 이런 거 말고 한동훈 장관부터 시작을 해서 빠르게 지금 개각을 하고 한동훈 장관도 빨리 총선 출마에 대해서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연말 원포인트 개각일지 아니면 그 이전일지 이후일지 좀 전망을 해본다면요. 저는 연말 일단은 이제 추경호 장관도 있기 때문에 원포인트 개각일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고요. 네. 추경호 장관이 기재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이제 예산안이 통과되는 거하고 연관된 장관들은 아마 통과 이후 연말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성윤 검사의 책을 좀 소개를 했거든요.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그 추천하는 글의 내용을 보고 사실 언론에서 여러 가지 예측성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좀 너무 과다한 분석들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뭐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뭐 추천하거나 하는 일은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성윤 연구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책이 나왔고 특히 이제 야생화에 관련된 그런 책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성윤 검사의 지난 어떤 그 행적들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좀 많이 주목하는 것 같고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번에 나왔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입장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정치 공세를 펼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낼 상황은 저는 지금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 책 소개도 그냥 책 소개 차원에서 지나가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좀 정치적인 해석이다. 네, 생각합니다. 정치적 해석에는 좀 선을 그어주셨거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의 이성윤 이분이 지금은 이 국기문란 사건 아닙니까? 청와대가 하명해서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킨 이거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어요. 다 실형들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특히 주목해야 되는 게 백원호 민정비서관하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죠. 이 민정수석 직할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비서관들이 유죄를 받은 사건이에요. 그럼 이성윤은 누구냐? 이 사람들 기소하지 못하게 막았던 중앙지검장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권력형 선거 개입을 했는데 이걸 막았던 사람 얘기를 지금 이 시점에서 한다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러시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장수 부원장, 장현주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